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아니 5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무려 10% 이상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72, 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근육이 부족해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줄이 아닙니다. 마치 몸속 은행 계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힘과 에너지, 심지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근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매년 돈이 빠져나가는데 입금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장원은 바닥나고 생활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운 반전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단 5분의 생활 습관과 식탁 위 단 하나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앞으로 10년 뒤 더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침대 위에만 머물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과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식탁 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밥만 조금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의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돌이켜보면 단백질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은행 계좌에 입금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7%더 유지되었고 낙상률은 3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꾸준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류 같은 음식이 좋은 예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되 3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식탁의 또 다른 열쇠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출이 줄어드는 탓에 결핍이 흔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수축력이 떨어지고 뼈와 관절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기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무려 40% 이상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숨이 차고 땀이 흠뻑 나는 격렬한 운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과격한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전한 자극입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움직이는 근력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발끝으로 서는 종아리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에서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15분씩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훈련을 시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허벅지 근육량이 5% 증가했고 무엇보다 혼자 걷는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노인의 전체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그만큼 작은 움직임이 미래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원하고 빨리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83살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어 운동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 10분만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3주쯤 지나자 혼자 마트에 걸어가셨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기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식탁 위 한 숟갈의 선택, 햇볕을 조금 더 쬐는 습관, 하루 10분의 움직임이야말로 몸속 계좌에 입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몸이 보내온 신호를 무시하다가도 이제라도 시작하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과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내가 한다고 달라질까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햇볕을 쬐고 매일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 어떤 분들은 똑같이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을 해도 변화가 미미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적,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상처에도 염증 반응을 오래 끌고 갑니다. 혈관 안에서, 근육 사이에서, 심지어 뇌 속에서도 불씨처럼 은근히 타오르며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습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하고 에너지 대사를 망가뜨리며 결국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똑같이 단백질을 섭취해도 몸속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반전은 스트레스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마음의 짐이 몸의 힘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활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살 박영수 씨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체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면이 극도로 부족했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저녁에는 휴대폰 대신 책을 읽고 하루에 5분만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2달 뒤 그의 혈액 염증 수치가 내려갔고 같은 걷기 운동이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해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과 운동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며 삶의 리듬 전체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빛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를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사실을 몸은 매일같이 신호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고 손에 힘이 약해지는 사소한 징후들이 바로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결국 큰 파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낙상을 경험하고 그중 절반은 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골절은 단순히 뼈 하나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3분의 1은 수술 후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낙상이 곧 생명을 위협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서운 현실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창고가 줄어들면 혈당은 쉽게 치솟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로 이어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는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중 81살 이모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부지런히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편하게 지내실 줄 알았지만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허벅지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반이 부러졌고 그때부터는 휠체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안일도 못하고 아이들 얼굴도 눈높이에서 볼 수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잃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스스로 먹지 못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잃는 것입니다. 몸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의지와 꿈까지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도, 여행의 설렘도, 친구와의 웃음도 모두 손끝에서 흩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현실 속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한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계좌는 빠르게 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는 것이 내일의 몸을 갉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소함을 미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침대에 누워 남의 손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발로 걸으며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라시나요?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자녀도 친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숨가쁨, 무거움, 잦은 피로,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고 행동한다면 같은 시간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유와 존엄이 위협받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선택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세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보세요. 짧게라도 하루 10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몸속 계좌를 채우고 10년 뒤의 자유를 보장하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숨이 조금 더 길어지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움이 줄어들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내 삶을 되찾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걷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병상에 누워 남의 손에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일까요? 이 답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그 반응은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써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